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303페이지 기능 복습, 원형 배열로 프로펠러를 그려보세요. 요 내용 중에 요 프로펠러 날개 한 개, 그러니까 원형 배열을 사용할 요 날개 하나를 그려볼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객체를 그리는 기능들을 잘 되짚어 보면서 하나씩 따라서 그려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요 부분과 요 위에 있는 호, 이 두 부분이 문제일 텐데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호를 그리는 아크, 요 기능의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도면층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겠죠. 새 도면층을 만들고 저는 이름을 shape이라고 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로 프로펠러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건 형상이니까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기준을 잡기 위해서 지름이 20인 원을 하나 아무데나 그려줄게요. 지름이 20이니까 반지름은 10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가로선을 하나 그려서 전체 프로펠러의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프로펠러의 원형을 그릴 때 6개 중에 아무거나 그려도 되기는 하지만 요 전체 6개 중에 가장 그리기 쉬운 게 요 친구죠. 치수도 가장 가깝고 180도, 90도 직교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도 있으니까 요 친구를 따라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원의 중심점부터 가로로 길게 선을 하나 빼줄게요. 어차피 한번 작성을 한 뒤에 나머지 정리를 해줄 거고 지금 당장은 보조선이니까 길게 대충 아무렇게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로선을 그렸으면 그 다음에 그리기 쉬운 건 요 사선이죠. 요 친구를 35도 회전시키면 되니까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기준점은 요 원의 중심점 그리고 복사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35도만큼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형태에서 요 친구는 다 그린 거고요. 나머지 호, 직선, 호 이렇게 세 구간이 남았는데 이 세 구간을 그리기 위해선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이렇게 세 개의 점의 좌표를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세 점 모두 좌표를 구할 수는 있죠. 요 아래에 있는 점은 중심점에서 오른쪽으로 53만큼만 이동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점, 요 점은 53 더하기 19 그리고 위로는 26만큼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이랑 요 점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요 두 점을 갖고 호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 수평선에 마킹을 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일단 그려줄게요. 길이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수직하게 하나 그려놓은 다음 이 친구를 간격 띄우기를 사용하거나 복사를 사용해서 오른쪽으로 53과 19만큼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때 F8을 당연히 눌러서 직교 모드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53만큼 한번 복사한 뒤에 이번엔 53 더하기 19만큼의 거리로 복사하면 되는데 53 더하기 19를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계산을 오토캐드한테 시켜도 됩니다. 거리를 입력할 때 계산식을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오토리스브의 계산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유명하지 않아서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보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리스브의 모든 내용은 괄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괄호를 한번 열고 그런 다음 펑션, 연산자를 먼저 입력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은 53 더하기 19니까 더하기를 먼저 입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53 한 칸 띄고 19 이렇게 입력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 53과 19를 더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대신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리스브의 계산식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모르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인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거리를 입력할 땐 오토캐드에서 계산기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계산기를 호출하려면 점을 하나 먼저 찍어주고 CAL, 칼큘레이터니까 앞에 세 글자 CAL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입력하는 점은 키보드의 오른쪽에 있는 JKL 땡땡 그 오른쪽에 있는 점, 그러니까 엔터의 왼쪽에 있는 점, 요걸 입력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입력하고 CAL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표현식이라고 메시지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53 더하기 19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계산식을 입력하는 방법은 방금 설명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편한 걸 골라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건 당연히 계산기 쪽이고 요걸 훨씬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수직선을 2개 그려줬다면 요 점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 점의 X축 좌표도 구한 거죠. 그리고 수평선을 위로 26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주면 수직선과의 교차점이 요 점이 되는 겁니다. 자, 복사 기능 다시 한번 사용을 하고요. 이 친구를 위로 26만큼 복사를 한 뒤에 계산기를 한번 호출해서 26 더하기 13 이렇게 입력을 해서 수평선을 2개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요선, 요선 이 2개의 가상선도 작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점, 요점 이 2점을 활용해서 호를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2점의 좌표와 반지름이 20이다. 이렇게 3개의 정보입니다. 근데 그 3개의 정보로는 원을 그릴 수는 없어요. 호를 그리는 옵션들 중에서 시작점, 끝점, 반지름 요 기능을 사용해야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버튼들은 아크의 옵션이 조합이 되어 있는 거라 호를 그리는 아크 기능을 사용해도 그릴 수 있으니까 직접 옵션을 입력해서 그려도 무방할 거예요. 호를 그릴 땐 제가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가급적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유리합니다. 오토캐드는 각도 자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호도 반시계 방향이 정방향이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려면 컨트롤을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정확한 값을 입력할 수 없다고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요 점을 시작점으로 잡아주고, 그런 다음 끝점은 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를 보면서 반지름은 20으로 입력해주면 정확한 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명령행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크라는 옵션을 실행하고 요 단계에서 제가 클릭을 한번 한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end, 끝점이란 옵션을 자동으로 입력을 했고, 요 단계에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한 뒤에 컴퓨터가 반지름이라는 옵션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본 메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끝점과 시작점과 반지름을 입력해서 호를 그릴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반지름으로 옵션을 전환한 뒤에 20 요렇게 입력해주면 동일한 기능이 실행된 거죠. 자, 그러면 요 호까지 그린 거고, 수직으로 그린 보조선 3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2개는 쓸모가 다 했으니까 지워주세요. 그런 다음 요 점과 요 점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60 그리고 8만큼 복사해야 합니다. 기준점 아무데로나 잡아주고요. 60으로 한번, 68로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60으로 복사한 이 친구와 사선과의 교차점, 여기가 요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평선을 위로 39만큼 복사한 요 선과 68만큼 복사된 요 선, 이 2개의 교차점이 또 다른 점이 되는 겁니다. 요점, 요점, 이 2개의 점과 반지름 5를 사용해서 호를 그리면 되는 거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리본 메뉴의 버튼을 사용해도 되고요. 옵션 키워드를 직접 지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억해야 되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입력하기 편하다는 거.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할 거예요. 옵션을 반지름으로 바꾼 다음 5 요렇게 입력하면 호는 다 그린 거고, 이렇게 다 그렸으면 요 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해 주면 모든 작성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선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지워야 하는 선들 쭉 지워주고요. 그리고 트림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싹 잘라주면 프로펠러는 모두 다 그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예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 예제는 프로펠러를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얼추 작성된 예제라서 작성되어 있는 호들이 직선 구간의 선들과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놓고 한쪽을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겹쳐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프로펠러를 제도해라 그러면 각 구간의 치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길이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치수가 주어지진 않아요. 다만 이번 예제는 따라하기 쉽도록 치수를 많이 제공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미세하게 오차가 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끝이 아니라 예제 도면에 작성되어 있듯이 요 날개 부분만 폴리선으로 한 번에 묶는 것까지 진행을 하면 예제는 모두 끝입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나뉘어 있는 객체를 하나의 폴리선으로 묶으려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폴리선 편집 기능을 사용한다.
폴리선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객체를 선택하면 제가 작성한 건 폴리선이 아니니까 전환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게 되고, 전환시킨 다음에 결합 옵션을 사용해서 나머지 세그먼트들을 선택하면 하나의 폴리선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친구들을 하나로 묶는 결합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몇 개의 객체가 폴리선으로 변환됐다,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될 거고, 선택해보면 하나로 묶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경계,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점 선택으로 내부를 클릭하면 한 번에 폴리선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건 원본 객체가 남아 있다는 거. 폴리선 편집이나 결합은 원본 객체를 아예 변환시키지만 경계라는 기능은 새로운 폴리선을 하나 작성한다는 거. 요 점이 다른 점이죠. 때문에 경계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다면 원본으로 사용한 객체들은 모두 제거해줘야 합니다. 선택 해제하는 방법은 오토캐드를 사용하다 보면 요령이 조금 늘긴 하겠지만, 보통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 하면 영역으로 요만큼 전체 객체를 싹 선택한 후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일부만 선택 해제하세요. 그러면 요만큼의 경계들, 호와 선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겠죠. 그런 다음 선택 해제한 구간만 모두 포함되도록 윈도우 선택으로 다시 선택하면 경계로 작성한 폴리선을 제외한 모든 경계가 다 선택이 된 겁니다. 이걸 제거해주면 한 개의 폴리선만 마지막에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예제 도면과 마찬가지로 요 마지막 구간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제거하고 싶은 구간을 선택하고 이레이즈, 딜리트를 사용하면 그 구간만 폴리선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기능들을 반복해서 사용을 한 건데, 그동안 설명하지 않았던 건 계산기를 호출하는 calculator라는 요 옵션 키워드, 거리를 입력할 때 .cal을 입력하면 계산기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요 점만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형 배열을 사용해서 요 프로펠러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